모르고 수거 책임인지 모르고 이 일을 했던 것이다 라는 무죄 또는 이제 처벌이 경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안 하시겠죠. 그 얘기는 곧 뭐냐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일절 회수를 못 하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변생각 연추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봄이 오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를 해결하러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그중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가지고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관련한 내용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하는 간담회에도 다녀와가지고 내용이 상당히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요거 세 개만 보호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 경우에는 계좌 정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받았을 때 이제 있을 때 바로 계좌 정지시키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한 이제 구멍은 이 이외에도 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이 무슨 투자 사기, 물품 사기, 로맨스 스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기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좌 정지 같은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제 도청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는 겁니다. 안 당하기 위한 방법을 좀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막상 당하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메신저 사기, 그리고 스미싱의 경우에는 바로 신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계좌 정지로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되면 경찰에서도 바로 계좌를 정지하고 계좌를 막고 신고자들에 대한 계좌 동결하고 이런 절차를 우리 소비자들의 계좌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 이런 걸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게 원스톱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으면은 카드사에도 전화하고 은행에도 전화하고 경찰서에도 가야 되고 피해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이런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전에는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그나마 되니까 바로 경찰서 신고하시고 금융기관에도 연락하셔가지고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로맨스 스캠 또 무슨 투자 사기, 투자 권유 사기도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가 안 되니까 본인들이 직접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좌 정지 신청도 하시고 이런 가처분 신청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확인한 내용 중에 하나는 계좌 정지를 하시려면 빨리 하시는 게 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 이제 아시다시피 정책이 소비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액의 경우에는 바로 출금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장치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약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최근에 이제 흐름이 계속 있는데 젊은 사람들 위주로 취업 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 피해도 있었다면 최근에는 50, 60대 사기 피해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당일날은 아예 인지를 못하고 인출이 된 이후에 인지를 하고 계좌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게 이제 사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 대응 방법은 뭐냐면 각종 통신사에서 사기 예방을 위해서 어플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기로 의심되는 컴퓨터 해킹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 휴대폰에 이런 악성 접근이 되었을 때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어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젊으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휴대폰에 이걸 좀 설치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농담처럼 한 말이 여보 어머님 집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이걸 기억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약간 금융이나 이런 휴대폰 사용이나 악성 공격에 대해서 보이스피싱에 속을 우려가 약간이라도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악성 접근을 감지하는 어플을
요새는 많이 무료로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씩 설치해드리고 이 어플들이 이제 문자 스미싱 같은 걸 통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휴대폰을 지키기 위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날 가서 제가 수사기관 관계자한테도 들은 얘기가 이건 뭐 비밀은 아니니까 실제로 휴대폰에 이미 악성 앱이 접근을 해가지고 좀비 폰이 되어 있는 폰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기범들이 접근을 할 때, 보이스피싱 접근을 할 때 이 피해자들의 생활 패턴을 알고 접근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지는 문자, 연락하는 사람을 알고 그 패턴을 조사해가지고 그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속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책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악성 접근을 방지하는 어플을 설치해서 휴대폰을 스스로 보호하고 또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나쁜 접근, 내 휴대폰을 좀비폰으로 만든 그런 접촉으로부터 휴대폰을 지키는 거. 근데 여기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니까요. 그게 보이스피싱 방지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 취업을 하려고 단기 알바 같은 거 구했는데 이런 이제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범죄에 연루되시는 그 피해자, 제가 볼 때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데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국선 변호를 하면서 보게 되는 분들 보면은 그냥 평범한 가장이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이 일에 관여가 되신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경찰서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시 보이스피싱 수거책 같은 일 아닌가? 근데 문의를 해보시기도 하는데 나한테 일을 오더를 주는 윗사람에게 이걸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수거책으로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내가 금융사기의 피해자이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자인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계를 가지셔야 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특별히 나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는 자금을 벌게 해준다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수사기관 담당자분께 말씀드린 게 수거책으로 관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피해 예방으로 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보호, 직접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수거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특히 제 지인분들 중에도 이렇게 휴대폰이 자녀인 줄 알고 전화 받고 알았어 그러고 끊어놨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해킹돼가지고 뭐 이제 금융사기에 연루되시는 분도 있고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또 무슨 문자 받고 투자금을 입금하셨다가 못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기가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기 범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범행에 대한 무조건 돈만 있으면 돼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기 범행에 대한 인지도를 확 높이고 그것이 금전 범죄가 얼마가 됐든 최근에 또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 많이 하는 게 뭐 택배로 중고 거래 사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액수가 얼마가 됐든 사기로 돈을 버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좀 우리가 가지고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또 행하지 않도록 아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급하다 이런 생각 말씀드려봅니다. 또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액수의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게 개인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집단이 하게 되거든요. 이 집단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다 나뉘어져 있고 이들이 서로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보면 저도 이제 국선 변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수거책, 연락책 각각의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상선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자의 지위에 있으신 분들을 잡아도 이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소액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돈을 어디서 찾냐면 수거책이 한국 분이신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다고 하는데 알바인 줄 알고 개입되셨던 수거책 분들에게 합의를 요구해서 그분들이 이제 형사 합의를 하면서 그 돈으로 피해를 약간 보상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구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로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책으로 관여하신 분들이 무죄를 받는 사건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수거책인지 모르고 이 일을 했던 것이다 라는 무죄 또는 이제 처벌이 경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안 하시겠죠. 그 얘기는 곧 뭐냐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일절 회수를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이 악성 앱에 휴대폰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수거책의 연락에 대해서 일찍 대응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도 이건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그 신한금융지주에서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굿네이버스에 이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피해 금액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피해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오늘 들어가 봤더니 4월 초에 벌써 4월분 지급액은 다 마감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이 사업 말고도 사실 상담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 좀 확인하셔가지고 굿네이버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담 등을 통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안내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들으면서 되게 알게 된 게 이게 금융회사에서 약간의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 피해를 예방하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런 보험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받고 또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보험도 좀 활성화돼서 피해자들이 점차 좀 피해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피해가 적어지는 그런 사유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런 사업에 좀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돈을 사기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땀 흘려서 자기가 번 돈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좀 그나마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 보이스피싱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지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또 도움 필요하실 일이 있으면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도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